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 2015년 6월 30일 월요일 시장은 어떠한 섹터들이 수급이 집중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이제 K웹툰 관련주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스터블루가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스튜디오 미르까지, 원래 스튜디오 미르가 최근에는 대장주 역할을 했죠.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까지 장 초반에는 이런 K웹툰 관련주들이 한번 반짝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저출산 정책 전단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육아용품, 육아 수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로라가 장사를 이번에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벌써 3연상입니다. 보통이 아니죠. 언제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3번 연속 상한가 치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일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오로라가 대장주로 최근에 지속적인 이런 상한가 흐름이 이렇게 상한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대원미디어, 그 다음에 에로쿠스가 원래 원주격 대장주죠,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저는 뭐 저출산 관련주나 뭐 K웹툰 관련주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거의 매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가 언급되면서 이에 따른 강강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동양철강이라든지 렉스틴, 보시면 이제 동양철강 상한가 쳤죠. 그 렉스틴, 넥스틸, 죄송합니다, 넥스틸, 그리고 세아제강, 뭐 하이스틸, 뭐 SK, 뭐 이노베이션, 그 SK, 오션 플랜트, 뭐 다양하게 종목들이 크고 작고 크고 작은 수급들이 이렇게 관련주들로, 가스관 관련주들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내용으로 통해서 강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K뷰티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실리콘2가 진짜 실적으로는 KBT의 대장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금일 뭐 수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우 강하게 들어온 편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번에 이젠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했고 프랑스 이젠 다음 순위예요. 2위라는 거는 프랑스 다음 가는 이젠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부각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젠 실적 개선, 이제 어찌 보면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한국 화장품도 금일 그래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앞전 고점 돌파 넘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넘겼지만 제가 만원대는 넘겨야지 정상이라고 했죠. 근데 아직 만원대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아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살짝 뭐 조정이 나온 후에 믿고 있다는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장단봉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니면 뭐 은봉전 달고 뭐 다음날 가든지. 근데 다음날, 내일은 조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내일 시장은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여하튼 금일은 월초잖아요. 저는 7월 초에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7월 초 장세를. 왜냐면 한번 밑으로 밀리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래서 장 초반에는 매매하시는 게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이으는 걸 봐서는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눌림자에 잡힌 다음에 5일선을 먹은 상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음봉지정 받으면 내일도 2번 정도 연속으로 조정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이든 목요일 날이든 이렇게 수급이 목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이든 이렇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바로 안 들어오면. 근데 전 내일 들어올 거라 봐요. 화장품 관련주는 또 시세가 이어져서 금일도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한국 화장품도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SM 서지도 이렇게 수급 들어왔고,
그 보면 뭐 코리아나도 장중에 잠시 반짝 수급, 그다음에 뭐 바이오 비즈도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이렇게 쬐끔쬐끔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다. APR이 진짜 짱입니다. 이 종목하고 이제 정말 실리콘2가 승리자라고 보긴 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냐. 다른 화장품 관련주는 막 비실비실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적이, 한국 화장품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다고 한다면 수급이 단번에 슈팅이 나올 것 같긴 해가지고 그래서 전 나쁘지 않게 봅니다. 좀 중기적인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보는데, 일단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10,000원 생각하시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관련 이슈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특히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뭐 수급이 이렇게 보시면 장중 수급에서 뭐 10% 이상 이렇게 좀 들어왔고, 아이고, 바이넥스 조금 수급이 크고 작은 수급들이 이렇게 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테마로는 유틸렉스와 앞타바이오가 수급이 강하게 장중 들어왔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흐름도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조금 약세이긴 해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흐름상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노복 관련된 종목하고 이제 원전 해체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구리 1호기 원전 해체가 승인이 되면서 원전 해체 작업에 로봇 기술이 활용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노후 관련주들이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다. 그 KNR 시스템도 그렇고요. 도산 로보틱스도 장중에 이렇게 좀 갭이 좀 강하게 한번 쳤다가 또 밀리는 모습이고, 그다음 휴림 로봇, 그다음에 오늘 EMN 종목들이 뭐 다양하게 수급은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로보틱스도 이렇게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비트로테크 뭐 장중에 들어왔다가 이제 밀렸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로보티즈도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밀렸다가 이제 오일선을 좀 먹는 모습인데, 저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로봇 관련주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기준 종목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급등된 종목들도 있는데요. 폭염수혜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 같은 이런 수요 증가가 이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파세코 장중에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배럴, 그다음에 신일전자도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 AI 데이터 센터 증가와 함께 냉방 수요도 확대될 거라는, 그래서 전력 소비 확대로 전력 관련주들이 수급이 그래도 강하게 좀 들어왔다. LS부터 LS 일렉트릭, 그리고 산일전기, 일진전기, 그다음에 삼화전기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좀 삼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잡준데 이 종목은 하이퍼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또 점상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770억 이제 단위의 이제 전환사채 플러스 유상증자 이제 발표로 이 종목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FSN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퍼 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 주주라는 점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CG메드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척추 임플란트 제품이 미국 수출 모멘텀으로 어찌보면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재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시장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책 수혜주, 수출주, 기술주, 이벤트 종목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환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 급등보다는
테마주를 좀 잘 골라야 돼요. 진짜 수급이 덜 들어온 테마주들을 선점해서 미리 눌림 자리에서 진입하셔가지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은 제가 이날 때 이제 어째 보면 이날에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날부터. 그러니까 이날에 이제 저녁 때 말씀드렸고 다음 날이니까 밀렸을 때 매수하셔라. 그래서 이날부터 진입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밀렸을 때 한다면. 그리고 다음 날에 제가 한탄했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누가 개인이 신용을 거의 20억 원치 사가지고 일부러 세력이 끌어올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세력이 매수한 물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력 매수했으니까 끌어올린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실적이 개선된다는 측면, 실적 개선으로 끌어올렸다면 굉장히 호재성으로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긴가민가한 거죠. 시초가 이때도 상한가 쳤을 때도 시초가와 저가가 비슷한 상태에서 보통 밑골이 항상 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에 9종목은 밑골이 달고 시세가 나와요. 근데 두 번 연속 밑골이가 안 깨지고 그냥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차트 베이스를 보는 사람들은 겁나서 초반에 이제 시세 나오면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골이 한번 찍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밑골이가 없죠. 깨끗하게 그냥 시초가에서 바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전고점 돌파도 일시에 넘겼고, 근데 5일선을 먹은 상태고 부담이 없습니다. 다시 만약에 밀린다면, 조금 밀린다면 또 밑골이 달린 형태로 장대한봉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원 넘기면 단기전 관점으로는 매도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갈 겁니다. 아마 한 6, 700원까지 상방이 단기적으로 열려있고, 그래서 만원대는 충분히 지나가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앞전고점 돌파하자마자 매도하신 시청자님들 계시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일 제가 로보티즈 말씀드렸죠. 로보티즈도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어때요? 5일선을 먹은 상태. 그래서 로봇 관련주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아마 84,900원도 넘기는 흐름 나올 거라 봅니다. 점진적으로 가면서. 그래서 9만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경고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투자 경고도 곧 삭제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그 로보스타는 5일선을 먹다가 또 밀렸습니다.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 종목은 저 무조건 32,700원을 넘긴다고 봐요. 넘기고 강하게 장대 한번 흐름으로 나와줄 수 있는 형태다. 왜냐면 지금 보면 300일선 살짝 넘기다 밀었죠. 1차적으로 300일선 넘기다가 머지않아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틀려요. 이때는 21선과 61선과 보시면 121선의 이격이 301선과 컸잖아요. 근데 이젠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앞전과 다르게 좁혀졌죠. 그리고 심지어 61선도 121선도 어때요? 301선 넘기고 있습니다. 61선도 곧 넘기려고 하고, 이거는 완벽하게 정별 형태로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밀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방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 종목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이평선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상승을 의미하거든요. 300일선까지 넘긴 마당에 이젠 그 위에 상단 매물대가 없단 말이에요. 악성 물량이 없단 얘기야. 상방에 막을 매물이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돈만 조금만, 이제 수급만 조금만 들어온다 해도 앞전고점 돌파 넘길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PNS, 미케인스 같은 경우는 사명이 PNS, 로보틱스로 금일 변경이 됩니다. 금일부터 변경이 돼요. 7월 1일부터니까 이게 변경이 되면 또 어떤 시세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금일 아마 이런 게 부각되면서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온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 종목은 17,820원 당연히 넘겨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원형 패턴을 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32,750원을 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앞전 고점 있잖아요. 이 형성된 2월에 형성된 고점 2만원대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봐요. 사명을 왜 바꾸겠습니까? 끌어올리려고 경영진들이 자기네들 로봇 관련주라고 부각되면서 부각시키면서 끌어올린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명 변경되면 수급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 경우 못 봤어요. 변경되면 무조건 급등 나오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좀 끼웃끼웃대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혹시라도 진입하셨다면 끌고 가신 전략으로 좀 가십시오. 7월달 때는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7월 장세율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장세예요. 왜냐면 지수가 흐름이 썩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야. 돈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오히려 매수 한번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최대한 종목을 보유하시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끌고 간다는 생각이라면 정말 바닥 위주로 더 이상 크게 밀 자리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매수하셔서 그냥 끌고 가신 전략이 좋습니다. 한 방 나올 때까지. 그런 전략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7월달은 저도 영상을 무조건 종목 추천 위주로 뭐 이런 하는 게 아니라 종목 설명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7월은. 왜냐면 8월달 때 기회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8월에는 또 이번 그 보면 4월, 5월, 6월까지 장세를 평가하자면 대견만을 갔어요. 진짜 시총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만 우상향 흐름이 갔고 중소형주들은 거의 심심하게 갔다. 특히 소형주는 수급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의 뭐 바닥을 빌빌 기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면 8월 중순부터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계산해 보면 2, 3개월 계산해 보면 그때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만 잘 무난히 견디시면 현금 보전 잘 하셔서 무난히 견디시면 또 돈 벌 수 있는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요. 차분히 좀 인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말이 안드로메다라고 왔는데 여튼 노보주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LS 티라유텍 이 종목 저 굉장히 좋게 봐요. 갭까지 메꿨어. 그 첫 번째 양봉 종가 이하로 밀린 거거든요. 다음날 이 종목이 이때 이제 다음날에 15%까지 갔다가 그대로 밀어버렸다. 거기다가 거래량이 앞전에 힘들게 악성매물 먹어가면서 세력이 끌어올렸는데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죠. 조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밀어버렸다. 이거는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끌어올릴 때 악성매물 먹으면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밀었는데 거래량이 없이 민다? 그러면 자전거래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력들끼리 이제 어쩌면 세력들이 물량을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소장이 거래량으로 이렇게 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까지 메꿨으니까 이 종목은 뭐다? 그냥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시면 7월이든 8월이든 여튼 여기서 뭐 이렇게 빌빌 기면서 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금일이라도 바로 장대 한번 나오면서 노봇주들이 수급이 돌면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크게 밀자리는 없습니다. 많이 밀어봐야 지금 이평선들 보이죠. 이평선들 라인이거든요. 많이 밀자리도 없어. 5,360원이 맨 하단이니까 170원. 진짜 많이 밀려봐야 3%입니다. 3% 정도 밀리는 거고 그 뒤부터는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얍삽하지만 로봇 관련주 매매한다. 그럼 이미 크게 시세가 나온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이 LST라이텍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T플레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전해체 관련주도 쓰이고 원전 관련주도 쓰이고 또 강간 관련주들 이번에 그 가스관 관련주 있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이제 스테인리스 얘네 그 철강 같은 경우는 T플레스 거도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다 엮여 있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또 히토류 관련주이기도 하고 북한 이제 강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엮여 있고 차트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 이 종목 무엇보다도. 월봉 주봉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상방은 열려 있어서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다. 이런 차트. 그리고 금일 이제 시간에 거의 끝날 때 무릎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으로 반응은 뭐 시원찮았습니다. 뭐 2%까지 수급 들어오다 1%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여하튼 나쁘진 않아요.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경영진들의 의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베이스는 나쁘지 않으니까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면 차분히 뭐다? 끌고 가셔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크게 하방으로 이런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월 장세가 막장이어도 이런 종목 하방으로 내려가도 한계가 있다고. 오히려 기다리시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7월같이 장세가 좀 막장일 가능성이 큰 장세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상대론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리고 스프리마 HQ 같은 경우도 저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이 종목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보안주로 엮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이게 엮여서 나올 확률이 전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얘가 진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방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차트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 이제 뭐 차트 배열 자체가 이제 뭐 현재에서 뭐 밀려봐야 뭐 크게 밀 자리도 없고요. 끌고 가시면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9,300원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면서 9,300원도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종목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수해 놓으시면 크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는 형태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으실 거라 봅니다.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뭐 마찬가지고 이 종목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주죠. 정말 리얼 바닥주고요. 그 이 종목이 이제 코스모 로보틱스가 곧 상장이 됩니다. 곧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연동돼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죄다 이렇게 미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거의 슈팅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슈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잘하게 슈팅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 실적이 뭐 나쁘지도 않고 이 종목은 그렇다고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는 바닥에서 수급이 좀 이제 조만간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A프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 있죠. 이 종목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좋아질 일만 남았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 종목은 작년과 달리 엄청나게 개선이 됐습니다.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됐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재무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야. 생산력이. 그러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그럼 이 종목은 뭐다?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관리만 남았다. 근데 가뜩이나 뭐 관리만 남았는데 차트 베이스로 좋아요. 그냥 기다리면 공짜로 먹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아 메카니스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종목이 제가 이때 뭐라고 했나요? 공짜로 먹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공짜로 먹는 자리다.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었어. 그 어때요? 수급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A 프로 같은 경우도 뭐 보면 보이거든요. 결국은 300S는 넘길 거예요. 넘기면서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지루하시더라도 차분히 홀딩하시면 아무리 7월이 막장이어도 나쁘지 않을 거다. 물론 7월에 장세가 너무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도 바로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8월달 때 나올 수 있는데, 7월 해봐야 뭐 한 달이잖아요. 20거래일이니까 뭐 충분히 인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뭐 그 와중에 맞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차분히 좀 끌고 가셔라. 그리고 뭐 이젠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미는데, 전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거래량만 보시면 돼요. 이때 뭐예요? 수급 들어올 때마다 대량 거래량 찍히죠. 응? 근데 조정 나왔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앞에 비교해서 거래량 무색하게 보다 밀렸다. 소폭의 거래량을 밀렸다. 그러면 이건 세력이 물량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밀어버리기가 불가능하면, 그대로 끌어올린 만큼 어때요? 3거래일 만에 밀어버렸어요. 소폭의 거래량으로. 이렇다라는 건 세력이 물량을 거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매집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까지도 어때요? 그 이후에 받았죠. 얘네가. 그럼 세력이 유상증자 물량도 대부분 다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수많은 물량을 떨궈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승으로는 떨궈낼 수가 없습니다. 크게 시세를 내보내야지 떨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밀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냥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은. 그리고 쫙 펼쳐보세요. 이 차트 쫙 펼쳐보면 공모가 45,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90%가 밀린 겁니다. 거의 90%가 밀린 거예요.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밀리든 뭔 의미가 있겠어요. 상승이 나오면 100% 이상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텐데,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35,000원에서 그냥 쫙쫙 밀렸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파인메딕스. 파인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역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너무 티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매집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바닥에서 상한가 한번 쳤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래량 없이 밀어버렸습니다.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밀어버렸고요. 쭉 가서 어때요? 눌림자리 잡고 반등 흐름이 이렇게 좀 나왔죠. 이때 이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따라 붙었을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 또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때요?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리부터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오죠. 두 번째 양봉에서는 심지어 장중에 상한가까지 쳤다. 그 뒤에 또 거래량이 어때요? 밀렸을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꾸준히 꾸준히 또 흔드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 종목은 세력이 진짜 질릴 때까지 흔드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좋아도 수급이 안 들어왔어. 막 스테이블 코인 막 이런 종목들 쭉쭉쭉쭉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데 이 종목 그냥 조용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아마 의료 AI 관련주랑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수급은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매집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끄는 걸로 보이거든요. 시간 끌이 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밀리면 어떻다? 또 뭐 이렇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두 번 속였잖아요.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거래량으로 이렇게 한 번 속이고 두 번째 페이크 속이고 저점 의도적으로 깨트려서 손절 유도하고 그 세 번째 상승일 때도 또 속이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런 시기 때는 중성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거든요. 이렇게 빌비기였던 종목들이. 그래서 좀 혹시라도 제 말 듣고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인내하는 어쩌면 인내력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 차트도 보고 차트 자체가 보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냐 아니냐 그 차이로 진입을 하시는 거고 뭐 고가 매매에서도 막 단기 매매로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전 고가 매매는 비춥니다. 왜냐면 수익 낼 땐 좋아요. 근데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뭐 10명에서 10명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100명 100명이라고 안 할게요. 1000명 1000명의 트레이더 중에서 3명 정도 빼고는 다 털려요. 벌 땐 좋지. 고가 매매나 뭐 이렇게 할 때 주도주 따라붙는 매매가. 근데 어느 순간 세력이 뒤통수 쳐버리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게 고가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눌림자리에서 매매하신다면 기다리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을 잘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손절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금일 기사에 이제 한국은행이 추진 중이었던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가 이제 2차 실험이 잠정 중단되었다는 이런 기사 내용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대거 급락이 나왔죠. STO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대거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제 작년 4월에 한강 프로젝트 1차 테스트 결과를 마무리한 뒤에 당초 올해 4분기 2차 실험을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은이 이제 한국은행이 실험을 보류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 겉으로 보면 악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은이 CBDC 추진 대신 민간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을 더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현재 한국은행이 CBDC 2차 실험을 중단하였다 해도 민간 기업 자체가 코인 사업을 멈췄다라는 그런 공식 내용들은 없어요. 오히려 국민, 뭐 신한, 하나, 카카오 기업, 은행 같이 다양한 은행권들이 스테이블 코인 상표 등록을 여전히 이거 가지고 여전히 경쟁 중에 있고요. 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느니 CBDC 추진을 보류함으로써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닌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슈가 밀렸지만 악재로.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일은 악재로 받아들였다. 뭐 특히 LG CNS 같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이 종목은 밀리는 것에서 이해해요. 왜냐면 LG CNS 같은 종목은 CBDC 실증 프로젝트 한강의 핵심 기술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제 실거래
테스트 구축을 충갈했다라는 게 부각되면서 최근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수급이 강하게 끝없이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하느니 2차 실험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꺾이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이 바로 개파라고 이렇게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거래량도 많이 나왔어요. 매도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한국은행이랑 연동이 실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GCN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LGCNS도 나쁘진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긴 해요. 근데 현재 단기적인 충격은 좀 크다. 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뭐 나와도 할 말은 없지만 차트 베이스로는 뭐 21선 찍으면 금일 21선 찍으면 한 방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장대한 목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왜냐면 악재가 나오는 게 오히려 개인들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역으로 끌어올리기는 쉽거든요. 왜냐면 보질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웬만해서 내용으로 인해서는 말 그대로 악재잖아요, 완전. LGCNS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이런 거에 수급을 넣는 세력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이런 LGCNS 제외하고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은의 이제 CBDC 2차 테스트 잠정 중단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그 법제화 논의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대표하는 다양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관련되어서 중단 소식이 아닌 피터지게 지금 상표 등록 때문에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권 주도 하에 민간형 스테이블 코인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뭐 현재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최근에 시세가 뭐 강하게 돌았던 종목 중에 뭐 앞톤도 있겠고요. 굉장히 좀 다양하죠. 뭐 아톤 뭐 다 놀림자리야. 21선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 21선 지지받아 언제든지 한 방씩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다. 대부분 봤을 때는 아톤은 뭐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은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한번 진입해 보셔도 된다. 말씀드렸을 거면 얘하고 또 뭐예요? 오픈베이스. 맞죠? 오픈베이스도 밀렸을 때 뭐다?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해 보셔도 된다. K렛도 추가량 나왔을 때부터는 진입해 보셔도 된다. 막 제가 어제 세 종목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맞죠? K렛,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오픈베이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서 보면 뭐 카카오페이도 위험으로 나와있죠. 투자 위험 종목 나오는데 이런 종목이 오히려 금일 만약에 살짝 밀렸다. 그럼 정말 뭐 상한가 칠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거의 뭐 25% 이상 수급이 확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 근데 저는 비초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은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뭐 다 종목들 보면 다 놀림자리예요. 한방 뭐 이렇게 뭐 한 방 나올 수 있는 놀림자리인 종목들이 많다. 갤럭시 머니트리도 뭐 그렇고. 그래서 뭐 보면 뭐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21선 부근이나 갭을 또 메꾸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한 4종목 정도 골라봤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4종목 정도 골라봤는데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보면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사업 중단이 아니야. 은행들이 사업 중단을 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스테이블 이제 민간형 은행권 주도 하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 논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K렛. K렛은 좀 안전빵이에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많이 밀려봐야 마이너스 아우 죄송합니다. 목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많이 밀려봐야 마이너스 5% 이내에요. 그 이전에 슈팅이 한 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금일 예상대로 슈팅이 나왔다 혹시라도 그럼 무조건 매도 하셔야 됩니다. 이 슈팅 나온 다음에 또 밀릴 가능성 커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또 밀리면서 옆으로 긴 다음에 슈팅 나올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형태에서 바로 나오는 경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나온 다음에 입꼬리 길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옆으로 긴다든지 뭐 한 번 추가랑 나오면서 옆으로 긴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두 번째 뭐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금일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해 볼 만해요. 이 종목도 장단봉 나올 테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매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윗꼬리 형태로 밀린 다음에 옆으로 뭐 이렇게 길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랑 나오면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커요. 그런 다음에 추후에 또 다시 끌어올릴 확률이 큰데 바로 이렇게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 좋으면 나오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원래 이 상한가 나온 날에 위아래 꼴이 중 음봉이잖아요. 이런 형태는 원래 바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시세를 안 내보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세력이 바로 끌어올릴 생각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일단 갭을 메꿨고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한 2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전 반등 한번 나오면 매도하세요. 바로 이젠 또 매물 나옵니다. 또 매물 나오면서 윗꼬리 달릴 확률이 크거든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 물량은 적기 때문에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밀렸을 때 이제 매수하시는 거고요. 반등이 나올 테지만 이 종목도 역시 어떻다? 밀릴 확률이 커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8월 정도에 수급이 들어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일 악재가 나왔잖아요. 하는 11일시 이제 2차 테스트 잠정 중단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법제화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그럼 호재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단순히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금일 같은 경우 역으로 또 호재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렸다. 그럼 매수하시고 혹시라도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끌고 가세요. 한 방 나올 때까지 끌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저는 K옵션을 봅니다. 이거는 ST 관련이죠. K옵션도 오버야. 이 종목은 저는 이 앞전 상한가 고점 있잖아요. 앞전 상한가 고점 넘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한가 만든다면 뭐야 이거는. 고점 안 넘기고 밀었잖아요. 그럼 이걸 민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래 없이 이렇게 조정 나온 거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믿고 있다는 형태로 앞전 고점 이제 상한가 고점은 넘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못 넘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넘깁니다. 이런 형태는 손해볼 확률이 적죠. 아무래도 이슈화 되어 있는 종목이고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화입니다. ST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는 넘기겠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 종목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여기서 뭐 입맛대로 골라서 매수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젠 K렛이 제일 좋아 보여요. K렛이 제일 좀 마음 편해 보이고 뭐 한국정보통신, 오픈베이스, K옵션 다 나쁘지 않습니다.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일단은 손실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매우 큰 자리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한 다음에 슈팅 나온다. 그럼 매도 무조건 하세요. 당일 매도 무조건 하시고 현금화 보존하시고 내일은 좀 쉬세요. 내일은 매매할 생각 하지 마. 종가 베팅 하지 마 오늘.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매수하셨으면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져가시고 좀 밀리면 추가 매수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3시 이후에 중가 베팅하는 게 맞는 장세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월 초기 때문에 첫날은 보통 밑꼬리 달린 형태가 많이 나와요. 밑꼬리 달린 형태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월 초기 때문에. 근데 이틀부터는 그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밑꼬리 달면서 장대 한복 나오는 그런 형태가 좀 줄어듭니다. 그런 그 상승이 나온 종목이 적어진다고 이틀째부터. 그래서 저는 내일은 좀 자제하셔라. 매매 좀 자제하시고 3시 이후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진짜 종목이 있으면 3시 이후에 종가 베팅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방송은 꽤 제가 뭐 요즘 방송하면 뭐 기본적으로 30분이 넘어가는데 여하튼 요즘 그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파트너분이 그 시장 상황을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 시장 설명을 잘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설명을 앞으로 좀 제외를 시킬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되시면 어차피 중복이 되니까 좀 제외를 시키고 저는 기존 종목들하고 그냥 추천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서 만약 괜찮다고 한다면 좀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면 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내용들 피드백 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